자, 오늘 일발장전은 그 예정대로 연초 이벤트하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감기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CES는 이번 주에 또 다가오죠. 열릴 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IT 쪽의 이슈는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 좀 전에 나온 기사 한 줄 보면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국책기관입니다. 네, 여기서 밝힌 바 올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초거대 AI와 SaaS, 사스? 이 발음은 좀 그런데 이 공공 확대를 주목할 것이다라고 연합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거대 AI, 인공지능도 서로 간에 이제 네 거, 내 거, 뭐 이런 형태가 되다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 인터넷이라고 하는 배경, 그러니까 AI끼리도 이제는 서로 교류합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는 몸집을 더 키우는 거죠.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것이 이제 초거대 AI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SaaS, 사스 발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공 부분 확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바 올해 3대 개혁 과제로 노동,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연금 이렇게 되죠. 노동 개혁을 강조했는데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주된 부분이 SAS의 그 공공 부분의 확대.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 이제 대응하는 사람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컴퓨팅 인공지능들이 대응하는 것이 많이 확산될 거라는 암시죠. 자, 그러면 어디에 봐야 되느냐?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지난주 방송에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마인즈랩이라는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마인즈랩 연말 기사 보면은 챗 GPT 파급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정부가 인공지능 전략에 고심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특히 이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국어가 이 디지털화 될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어가 기계어로 번역이 되면서 영어는 이제 전 세계 사실 공통어이기 때문에 영어 베이스는 굉장한 속도로 지금 놀랍습니다. 매일매일 놀라울 정도로 GPT라고 하는 이 초거대 AI가 많은 부분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마인즈랩은 정부 선정 초거대 인공지능 API 공급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이버, KT에 이어서 세 번째 기업 선정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회사의 가장 포인트는 회사가 아마 사명을 올해 4월 달에 바꿀 것 같아요. 마음 AI 이런 식으로 바꿀 것 같은데 이 마음 AI가 무엇이냐면은 클라우드 API, 엣지 컴퓨팅 이런 용어들이 쓰이지만 가장 포인트는 휴먼 AI, AI 휴먼이죠. 가상 인간, 네. 이 용어를 좀 정리해달라고 하던데 그거는 쓰기 나름인 것 같아서 사람이 하여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AI 휴먼은 교육이라든지 상담, 제가 지금 멘트하는 우리 정보 프로그램의 이런 아나운싱 같은 것들도 AI가 이제는 많이 잠식해 올 것 같습니다. 저를 닮은 조금 더 잘생긴 헬섬한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은 이 회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인즈랩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는 금융사, 제조업, 방송국, 공공기관, 국회하고 법원에도 은행도 그렇지만 이제는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인공인간이 이 화면에 나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를 물어보고 대화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당히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이 올해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라고 일부 이야기해서 그러지만 변화되는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죠. 자, 미국의 오픈 AI사가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GPT라는 것을 만들었고 GPT-3가 공개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이런 제품 개념도 사실 GPT 3.0에 기반해서 올려놓고 스스로 막 발전하는 거죠. 구글의 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가트론이라든지 중국 화웨이의 판고 알파 같은 그런 초거대 AI가
이제 개념은 조금 이제 낯설 수 있지만 많이들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 CES까지 해서 풀어보죠. 마인드랩이라는 기업, 작은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00억밖에 안 돼요. 사실 챗 GPT 이슈가 되면서 연말에 3인방해서 소형주들이 움직였죠. 네. 뭐였죠? 그 솔트룩스. 마인드랩, 그다음에 코난 코난 테크놀로지. 다 시가총액이 1,500억, 1,600억이거든요. 네. 자, 흥하면은 크게 가는 거고, 뭐 드랍되면은 안녕이고. 근데 올해 확실히 좀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이게 또 더 넓게 보면 로봇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산업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건 확실시돼 보이고요. 연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신년사를 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개혁 좀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또 화물연대 파업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 어쨌든 조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거대한 물결 그 속에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제 유연화로 대변되는 이제 구조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재배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혹독하게 한번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노동시장 얘기만 나오면 조금 이제 거부감을 분명히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IMF 같은 이런 데서 이제 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고질적인 어떤 저출산의 문제, 노동 인구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사실 이제 힘든 일자리는 또 안 하려고 하는 또 요즘 세대들의 어떤 세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걸 이제 또 대체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의 이제 조정 혹은 이제 로봇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와 미래 산업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의 기능들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고 사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인간들이 얼마나 이제 좀 수용을 하느냐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수용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좀 됐다.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좀 입게 되는 거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다. 그래서 분명히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1월 달에 또 가뜩이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CES라는 또 이벤트 드리븐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좀 해보신다면 작년 연말에 이제 챗GPT 얘기를 해주시면서 말씀해줬던 세 종목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특히 이제 지금 뭐 솔트룩스도 계속해서 뭐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도 계속해서 지금 양봉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랩은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조금 한번 눌림목 만들고 나서 이제 다시 좀 출발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좀 접근하기 쉬운 자리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위치가. 특히,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음성, 시각, 언어, 사고 이 네 가지 지능을 이제 통합하는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 요게 이제 마음 AI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이제 플랫폼 기술을 어찌 보면 이제 회사의 어떤 미래를 걸고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조금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이제 뭐 휴먼 AI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휴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건 이제 어째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가상의 인간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람과 거의 이제 흡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그 인간의 사고를 이제 입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AI의 이제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비주얼적인 측면 말고 그 비주얼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네. 뭐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각 능력 이런 것들 이제 기술을 입혀주는 그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마인드랩이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같은 이런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붙여드리는 종목으로 아무래도 이제 솔트룩스는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시기에는 주가 위치가 이제 조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 정도는 아직까지도 뭐 상단에 대한 이제 저항이 이제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주셔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이제 CES에 타겟을 좀 한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 협동 로봇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 또 뭐 북한이 계속 또 도발을 해가지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부각되는데 군사용 로봇 휴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유명한 로봇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레인보우 이제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둔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관심을 네.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가상인간과 인공인간은 다르다. 가상인간은 없는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인공인간이라는 것은 익숙한 그런 인물들을 거기 더 입히는 거죠. 아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AI로 또 나와서 앵커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실수를 자꾸 워낙 하니까. 네. 창의적이어서. 방송사고는 내가 다치는. 자, 그래서 네, 저도 코난 테크놀로지를 꼽았어요. 꼽기는 꼽았는데 어떤 위치로 봤을 때는 마인즈랩이 가장 좀 눈길이 가네요. 손이 좀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인 것 위치가 같고. 제일 네. 저기 하죠.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챗 GPT라고 해서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쉽게 보면은 그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같은 네네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은 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뭐 자판이나 또 음성으로 때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검색하던 이제 그런 시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또 영화 그 화킨 피닉스가 나왔던 허라는 네. 영화가 뭐 이제 연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없는 AI와 어떤 이제 감정이 생겨가는 어떤 이제 인간을 그리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정말 인간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국내에 비슷한 기업들도 굉장히 좀 세게 반응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뭐 구글의 아성에 좀 대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계속 좀 나왔었던 부분인데,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붙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김영 매니저랑 같은 요인이에요. 이게 이제 또 대통령께서 전쟁 준비를 하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네. 드론에 관련돼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아시다시피 3대 주주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카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 관련된 이제 AI 기술, AI 이제 그런 드론을 보통 이제 조정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한 절반, 한 40%에서 50% 정도는 스스로 판단해서 뭐 회피를 한다던가 아니면 목적지를 찾아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카이가 한국항공우주가 여기에 이제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뭔가 협업을 하기 위한 뭐 단순하게 투자를 위해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돼서 이제 또 연말에 분위기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좀 합쳐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AI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방산 관련된 그런 또 드론에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밑바닥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저는 뭐 한 2만 한 5천 원 정도만 뭐 좀 지켜주는 손절만 좀 지켜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충분히 좀 모멘텀 구간으로 수익을 한번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좀 이벤트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꼽아드리고 싶고 이게 아니더라도 마인즈랩도 굉장히 좀 자리가 좋거든요. 굉장히 네. 좀 편하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이것도 뭐 한 16,000원 정도만 좀 짧은 손절을 좀 딛고 그러니까 감안하고 뭐 접근하신다면 이번에 있는 이제 뭐 CE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좀 주가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회사 물론 이 외에도 또 AI라는 기업으로 언급되는 기업 이렇게 묶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무 3인방 기술, 뭐 비트나인 뭐 이런 회사도 있는데 뭐 셀바스 네, AI라는 셀바-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좀 군소 업체들이라 그렇죠. 좀, 네. 근데 이제 요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뭐 솔트룩스 자본금들이 30억, 50억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더 작은 것 같은데 여기는 28억이네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이제 제한돼 있다. 주식 유통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처럼 묶이면은 가볍게 갈 수 있어요. 확. 근데 변동성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 기업들을 좀 분산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도 나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CES라는 거대한 그 연초의 테두리가 있고 이 초거대 AI 개념이 뭔 소리야? 뭐 AI도 있었는데 초거대는 또 뭘까? 이렇게 하지만
플랫폼이 형성이 되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 위에 얹어가가지고 막 무한으로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 속도가 항상 얘기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동영상을 제가 엊그제 하나 봤는데 네. 로봇이 이렇게 그 펜을 가지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터치를 해가지고 그 이제 로봇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뭐 자동차를 다 고르시면 그 그림을 다 골라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이제 스카이넷이 돼 가는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진화돼 있다. 이거 좀 소름 끼치는 얘기긴 한데.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자, 갈 때까지 가봐야죠. 요 정도 일발장자는 요 뭐 또 중복되게 몇 번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정도 하겠습니다. 자, CES, GPT, 초거대 AI, 거기에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을 접했고 두 분이 확장하기를 코난 테크놀로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그러면.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